단기적인 1분봉의 차트값보다는 평균적으로 15분봉이나 30분봉, 중장기적인 봉에서 더욱 효과가 나타나는 보조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 장이에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해외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1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댓글에 고객센터 혹은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러 개로 나뉘어서 설명드렸었던 일목균형표를 한 동영상 안에 핵심만 콕콕 집어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셔도 차트에서 어려워만 보이던 일목균형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도 사용할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게 될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일단 차트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일목균형표를 보시면서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게 당연하십니다. 하지만 평균값의 기존한 보조지표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신다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목균형표를 소개해드리자면, 일목균형표는 다양한 분석 방법을 종합적으로 포괄하고 있어서 복합 추세 주종이 가능해요. 총 5개의 선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기술적 지표의 단점인 후행성을 극복한 선행성을 가진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주가의 흐름을 예측을 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일목균형표는 일목산이라고 불리고 있는 호스다 고이치가 개발한 보조지표인데요. 원래는 채권 매매에서 채권 가격의 흐름과 추이를 예측하기 위해 만든 지표예요. 그래서 이 채권 매매에서 쓰이던 일목균형표가 주식 매매나 선물 매매에서 잘 맞겠어? 라고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하지만 결국 원리를 보자면 잘 맞지 않는 지표도 아니며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측에 도움을 준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목균형표의 구성 요소 중 대표적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실 구름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빨간색 구름을 양운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파란색 구름을 음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는 주가의 선행 원리를 활용한 선행 스팬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하늘 색깔, 여기 차트 뒤에 따라오고 있는 이 선은 후행 스팬이라고 불려요. 후행 스팬의 경우는 차트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후행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행 스팬, 하얀색의 기준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선행 스팬, 후행 스팬, 기준선, 전환선의 원리를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평균값의 격차나 주가가 선행하는 원리에서 캔들이 돌파하느냐, 이탈하느냐, 혹은 후행적으로 주가를 뒤로 밀어놓은 가격을 돌파하느냐 이탈하느냐, 이런 여부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해외 선물하는 데 있어서 범용성은 굉장히 넓은 편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일목균형표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핵심만 짚어서 매매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전환선과 기준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환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자면 단기적인 가격의 평균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9의 값을 넣어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기준선은 장기 가격의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기준선은 일반적으로 26의 값을 넣어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전환선에서는 9개의 캔들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단기적인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준선에서는 26개의 캔들의 평균값을 장기적인 가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전환선과 기준선의 매매 핵심 포인트는 이 두 가지 선에 교차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 9개의 캔들 단기적인 선이 평균값이 26개의 캔들 장기적인 평균값을 돌파하게 되면 이는 골든크로스,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을 잡는 방법과, 여기서 9개의 캔들의 평균값인 전환선이 26개의 장기적인 캔들 값인 기준선을 하향 이탈한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는 데드크로스, 즉 매도 진입 신호로 아주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을 9와 26의 값으로 설정해 놓은 의미는 한 달 동안의 평균적인 움직임과 일주일 동안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계산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인 후행 스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후행 스팬에 대해서 개발자가 한 말은
말은 일목균형표에서 다른 건 안 보더라도 이 후행 스팬만큼은 꼭 참고해야 한다 라는 전언이 있었어요. 그만큼 일목산인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게 이 후행 스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후행 스팬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현재 가격에서 26개의 캔들의 값을 뒤로 밀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세요. 단순히 주가의 흐름을 그냥 26개의 뒤로 밀려놓은 게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후행 스팬 역시 뒤에서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실전 매매에 활용하는 방법은 이 과거 주가에 후행 스팬을 터치하거나 이탈을 했을 때 혹은 돌파를 했을 때 그 자리를 기점으로 현재의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는 방법인데요. 차트에 이런 자리들이 진입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 캔들의 후행 스팬의 가격을 이탈한 자리, 이 자리를 기점으로 우리가 현재 주가를 예측할 수 있게 되죠. 이 과거의 후행 스팬이 이탈한 캔들을 기준점으로 잡아주시고 관망하시다가 또 다시 이 자리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 자리를 돌파했을 때 매수 진입 타점으로 아주 좋은 자리예요. 즉 과거의 후행 스팬을 이탈하거나 돌파한 캔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나 혹은 이탈하는 자리가 저희가 진입해야 할 타점이라는 거죠. 반대로 매도 포지션의 경우에도 차트에서 보여드리자면 과거의 후행 스팬을 돌파한 매수 캔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관망하시면서 보시다가 이 자리를 다시 이탈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이때 이 자리에서 매도 진입 타점으로 아주 좋은 자리라는 거죠. 주식과는 다르게 해외 선물 매매에서는 양방향 매매, 매수와 매도 포지션 양쪽으로 다 진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비교적 후행 스팬의 활용도가 좀 넓은 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과거의 움직임에서 현재의 진입 타점과 근거를 찾는다는 것이 이 후행 스팬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보고 계신 구름대에 대해 알아볼게요. 저 역시도 구름대는 다른 보조지표들과 결합해서 사용해도 좋고 단독으로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지표이기 때문에 항상 보조지표를 켜놓고 매매를 진행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구름대는 선행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빨간색 구름은 양운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파란 색깔 구름은 음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설명드릴 매매 방법은 양운, 음운은 큰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주가라는 것이 예측하고 있는 선행의 원리를 이탈하거나 돌파했을 때를 기점으로 우리가 구름대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죠. 결국에 일목균형표는 선행하는 주가를 앞으로 당겨 놓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측하고 있는 가격들을 이탈하거나 돌파하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매매를 해주시면 되세요. 대표적으로 알아가 보자면 차트에 이런 자리들이 있겠네요. 이렇게 구름대가 선행하여 나타나고 있을 때 이 자리를 이탈하는 이런 자리들이 매도 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 구름대를 상향 돌파하게 된다면 이 자리는 매수 타점이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결국에 여기서 핵심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선행하고 있는 이 구름대 선행 스팬을 하향 이탈하거나 상향 돌파하게 될 경우 결국 주가의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 즉 일목균형표에서 예측하고 있는 주가의 흐름을 반전시켰다라고 해석을 해보고 매수나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하는 것이 일목균형표 구름대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론 보시는 것과 같이 구름대를 돌파한다 하더라도 위로 더 상승하지 못하던데요? 여기서 구름대를 하향 이탈한다 하더라도 더 하락하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던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목균형표를 볼 때 단순하게 짧은 1분봉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구간에서 분봉에 따라 구름대 모양과 캔들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구름대든 후행 스팬이든 기준선이든 전환선이든 단기적인 1분봉의 차트값보다는 평균적으로 15분봉이나 30분봉, 중장기적인 봉에서 더욱 효과가 나타나는 보조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주가라는 것도 충분히 검증된 데이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구름대를 똑같이 돌파하고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1분봉에서 잠깐 하향 돌파하는 것과 30분봉 혹은 1시간 봉, 길게는 하루 봉, 이런 봉 이상에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 구름대를 보는 매수, 매도 타점과 관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짧은 봉에서 보지 마시고 중장기 봉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일목균형표를 사용하는 방법들은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일목균형표에 관한 동영상을 찍을 때는 이 일목균형표를 다른 보조지표와 결합해서 사용한다던가 심화 버전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많은 연습을 통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해외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의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 혹은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상 트레이더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